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수급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근데 규모 자체만 보고 있으면 물론 이게 낮고 과대 종목을 사는 거겠지만 약간 용기와 객기 그 중간 어디쯤인가 지금 투자 심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개인들도 이 시기, 이 고비만 지나가면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되면서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긴 하지만 시장이 더 강해졌다면 마음 놓고 사셨을 텐데요. 좀 찝찝한 감이 없잖아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돈이 아무래도 몰리고 있다 보니 오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어떤 종목들이 핫할까요? 살펴보시는 것처럼 다시 보자 마스크 관련주, 어닝 쇼크에도 되려 상승하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도 살펴지고요. 장중 롤러코스터를 참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SFA 반도체 등도 눈에 띕니다. 자, 적자에도 상승하는 LG 디스플레이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 한 해 1조 3,593억 원의 적자를 냈고 적자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새 사업으로 시작한 플라스틱 OLED 사업이 녹록지 않았고요. LCD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녹록지 않았나 봐요. 따라서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실적인데 오히려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밝은 주가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도 이번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주가도 바닥 가격이라 역사적 고점과 비교해봤을 때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싸긴 한데 아직 우리가 확인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불확실성 속에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 고민되는 시점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사기가 두렵죠. 사긴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도 비쌉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100장에 100만 원. 와, 금스크 같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관련주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데요. 방역, 백신, 진단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마스크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G마켓에선 마스크 판매량이 최대 4,000%까지 지난주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서의 면모도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스크 관련주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남아있네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참 조용히도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구석 수혜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전자결제 시장 1위잖아요. 추울 때는 추워서, 더울 때는 더워서 집에서 시켜 먹는 분들 참 많으신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는 수혜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시켜 먹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서 1분기가 성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인지까지 따져드리죠. 오늘 안신 앵커가 픽한 종목들 다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도 좀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해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줬는데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 네. 요즘에 실적을 발표하는 몇몇 종목들, 특히 IT 쪽으로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네. 올해 전망이 기대돼서 주가는 결과적으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좀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그랬었고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안 좋았다. 하지만은 안 좋은 게 지난 데이터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전망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017년도가 정점이었죠. 실적 정점에서 2년째 후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예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자폭은 올해 축소, 내년 가게 되면은 턴어라운드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 과연 LCD를 볼 것인가, 이 떠오르는 OLED를 볼 것인가, 여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 업체들마저도 이제 LCD 쪽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투자 공급 과잉 이쪽에 대해서 변화를 하면서 OLED 쪽으로 우리도 넘어가겠다 그런 네. 관점이다 보니까 다음 대세는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충분한 수요를 뽑아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수요와 공급까지도 맞춰가는 현상들까지 나올 것이냐 여기가 관건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하겠죠. 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의 무게를 두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5,450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가격대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적극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사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흐름들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만큼 OLED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느냐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매수가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 정도가 1차로 저항권이다 보니까 숙제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직전 저점 때 이탈하면 안 되겠죠. 14,300원은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14,300원으로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혹시나 다른 대안주 또 아이디어 네.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원고를 정리하면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시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종목 중에 하나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저는 차라리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BTS 관련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또 차익 매물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빼고 LB세미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는 일단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OLED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DDI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범핑이나 테스트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약간 비메모리 관련주 쪽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관련돼서 뭐 SFA 반도체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어떤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과 함께 올해까지 나오는 실적 확장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어떤 테마주 관점 쪽에서 BTS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은 오히려 이쪽보다는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LB세미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도 그러면 혹시 가격대 좀 설정 가능할까요? 네, 지금 주가가 좀 단기 등락을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8,0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실적 흐름들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대는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게다가 손절가로 보게 되면 그래도 7,500원대 정도로 대응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대안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으로 가보면 마스크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안신앵커도 이제 이거 실적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있고 네. 이거 끝나면 봄 오면 황사 올 테고 그렇죠. 여름 잠깐 쉬었다가 날씨 추워지면 미세먼지 또 오고 네. 하다 보니 당연히 실적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마스크가 이제 뭐 패션템으로도 자리 잡는다고 하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앵커님도 마스크 쓰시나요? 예, 저도 요즘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질병관리위원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거기서는 오히려 범죄자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이니까. 그렇죠. 네. 넓은 나라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인구 밀도가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기업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마스크 많이 팔리고 지금 뭐 수요가 폭증할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스크를 생산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의 재무 구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마스크 생산을 해서 나오는 마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자리 숫자대의 퍼센트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물론 그로 인해서 강하게 실적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기보다도 원체적인 마진이 낮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주가의 상승분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지금 또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보게 되면 50 네.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그나마 실적이 꾸준한 회사입니다. 67억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가총액 한 1,500억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싸죠.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고점에서 빠질 걸 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쵸. 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와중에 뭔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신 앵커 어떤 질문이에요? 제 투자 성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추격 매수, 권고, 뭐 불타는 매수, 뭐 이런 저의 수식어가 있는데 신종 코로나가 아무래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라도? 네, 관련돼서 예전에는 제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좋아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점쯤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황사나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올 타이밍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과하게 움직이는 측면도 높다라는 쪽인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연하게 또 감염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앵커님처럼 안신 앵커님처럼 어떤 불의 매매, 그러니까 즉 추격 매수 좋아하시는 네. 그런 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중이나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포인트를 맞추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은 매도가 맞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신 앵커가 불에 매매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또 단기적으로 시간마다 분봉 보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것보다 떨어질 걸 걱정해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시계를 더 넓혀봐서 네. 전반적으로 중국과 뭔가 관련된 소비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떨어졌을 때 한번 사고 네. 그러면 언젠가는 좀 미뤄진다 하더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고 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매수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앞서 저희 포인트가 용기냐 객기냐 그렇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네. 개인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신용장고가 또 대표적으로 몰리는 쪽이 이런 단기간에 급하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다고 보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뭐 L자형이나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덜컥 갖고 있는 나머지 현금을 다 사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오히려 한 서너 번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관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간 좀 걸리겠다라는 마인드를 안고 대응하는 거와 나 여기서 올인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뭔가 있어요. 띵동이 들려왔는데 안신 앵커 뭐 불만이 있어서 아니요. 지금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쫑쫑쫑쫑 돌아가는 종목들 되게 화면상 많이 나왔는데요. 네. 중국 소비주 분할 매수 뭐 좋습니다. 근데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탑픽이라든지 눈여겨볼 만한 유망주 없으세요?
가장 먼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터나 미디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클리오 예. 예전에 얘기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거 네. 말고도요? 네, 클리오 요즘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견조합니다. 9점에서 한번 조정받고 달랑달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 흐름들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 쪽에서는 약간 엔터 미디어 쪽은 그보다도 오히려 어떤 지금 실적 자체라든가 그리고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상향치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이 컨텐트리 그런 어떤 종목들 쪽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키시면서 한 번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신앵커에게 띵동 또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네. 그중 하나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요. 네. 네,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고 좀 천천히 길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는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었던 그리고 네. 탑픽으로도 언급됐었던 종목인데 이건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팔았습니다. 어제 팔고 나서 왜요? 오늘 장중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속이 쓰리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 여기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 어깨 파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깨 팔고 집에 가서 울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혹시 많이 얘기 나온 게 벤사, 네. 피지사 이 네. 차이를 아시나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오프라인 쪽에서 이어지는 게 벤사고 예.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움직이는 게 피지사.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서는 경계가 많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 통합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시장에서 분위기는 앞서 앵커님이 계셨던 어떤 뭐 집콕주 관련돼서 방 안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는 간편하게 그냥 배달의 민족들이 오셔서 이제 배달을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도 같이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순이익이 한 330억까지 나오면서 한 16%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5,800억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담 가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가 매도했던 근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속 탑픽 쪽은 맞습니다. 탑픽으로 보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V자로 가기보다는 또 출렁출렁님들이 계속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살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지금 24,500원대 밑으로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네. 있는데 한 24,000원대 정도쯤에서 라인을 잡아가시면서 거기서 동향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가격 매수 구간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주 적극적인데 어떤 질문이에요? 어제 네이버 대신에 카카오를 얘기를 해주셨던 거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에 대비하자. 하지만 탑픽은 여전히 NHN 한국사이버 결제다. 대한주 주세요. 대한주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 또 여러 가지 간편결제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KG 이니시스가 원래 벤사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KG 쪽에 또 KG 이니시스 자회사가 치킨 브랜드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다가 작년 실적 상당히 안정세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흐름들로 나온다라고 되면 상대적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 좀 더 쌉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KG 이니시스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대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KG 이니시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도 흐름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